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동훈 공수처장이 예의는 지킬 테니 수사에 응하라 이렇게 밝혔거든요.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네. 이제 1월 6일까지가 시한입니다. 네. 하지만 그간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때부터 밝힌 법적인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법의 절차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이재명 대표도 사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행동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네. 사실 예를 들면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도 고등법원에 변호사를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고, 하지만 본인이 무죄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인은 선임을 했고요. 그렇게 좀 차별적인 행동을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와 다를 바가 없다, 법꾸라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를 통해서 경찰과 같이 함께 법의 집행을 엄격히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이제 경호처와 함께 이렇게 방어막을 칠 게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이고 당당하게 수사를 응해야지만 아마 네. 국민들이 보기에도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부끄럽지 않다,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는 대통령과 경호처가 이 체포 및 수색에 응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이기도 하거든요. 어제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대단히 부적절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 공수처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몇 차례 조사에 응해라 3차례나 보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사실은 지금 열기를 계속해서 시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쩌면 기회를 계속 줬던 겁니다. 마지막 모습이 너무 추해요. 그동안 본인이 얘기했었던 정의공정 상식이라는 것이 있고, 특히나 검사 출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지저분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공수처가 어쩌면 계속해서 기회를 줬었는데,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면서 어쩌면 자기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 유튜브를 대통령께서 보고 있다, 현장에서 굉장히 환호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전히 그 극우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유튜브를 대통령이 시청하시는 것으로 저게 국민들께는 온전히 전해질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했던 말 그대로 본인이 당당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일말의 어떤 법 집행이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정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 자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네. 어쩌면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네. 관저 앞에 찬반 집회도 계속되고 있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이쯤에는 자진 출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바람직하죠. 그게 바람직하고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모습이 네.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그만 일말의 기대, 그걸 가지게 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겠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저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전을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석동현 변호사도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할 때 여론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참 국민들이 보기에 참 안타까울 뿐이죠. 하지만 지금은 만약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다면은 그거는 또 다른 혼란이거든요. 네. 그냥 경호처는 이제 경호처대로 나름 그런 논리가 있을 겁니다.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법에 의해서 대응하겠다, 그런 논리를 내세울 것이고, 네. 하지만 공수처나 공조본은 이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20, 11조가 예외로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경호처가 이렇게 나서는 것은 특수 임무 방해다, 네. 그렇게 나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충돌을 과연 윤 대통령이 아직도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직에 있는 건 맞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런 충돌, 혼란, 극심한 또 다른 어떤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영장의 유효 기간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데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르면은 공수처가 오늘 집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저도 오늘이나 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네. 오늘 내일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물리적 충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체포 영장을 보니까 그 영장에 뭐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와서 이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내란 수괴 혐의 상당 부분 소명됐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저는 핵심적이라고 보는데 대통령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지금도 대통령이 여기저기 이제 전화한다고 이제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도대체 이 대통령의 지금 마음은 여전히 어찌하면 이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지층들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자신의 어떤 이 방어막을 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네. 공수처에서는 고민이 그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이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자기들이 이것을 법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경호처와의 충돌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경호처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이 형사소송법 111조 1항뿐만 아니라 2항도 있어요. 1항이 뭐냐면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거기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2항에 보면 이 국가 이 이익에 심대하게 반한다면 이거는 제외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 조항을 굳이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조항 때문에 수사를 분명하게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끝까지 버티면 버틸수록 대통령만 추해진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탄핵 심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거에 대해서 여야 모두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여당의 입장 먼저 들어볼까요? 뭐 여당 내에서도 지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더 이상 문제 제기는 했지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는 이제 나름 뭐 존중을 한다는 이런 의미로도 보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만약에 또 다른 탄핵을 시도한다. 그것은 정말 야당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논리는 여야가 합의됐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네. 사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최상목 대행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도 같이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임명을 하고 1명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할 경우에 나머지 임명을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논리에서는 국회가 선출해서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 국회 선출의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또 정치권의 논리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 이전에 추경 원내대표 시절에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 선출된 다음에도 그것을 만약 이어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인사청문회가 반쪽짜리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거기부터 봤을 때는 사실 정치적인 논리에서 사실은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선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에 대해서는 임명 그리고 논란이 된 마흔여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그간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 과거에 본인이 이제 민노당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1심에서 공소 기각을 했는데 대법원의 항소법원에서는 다 그걸 인정했고 최종적으로는 그 민노당 인사들이 벌금형을 받았어요. 네. 그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달라. 그것은 사실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단독으로 통과됐고 문제가 있는 후보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지금 이 상황에 왔는 상황에서 정말 민생을 생각하고 국정을 생각한다면은 탄핵을 또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우원식 의장도 또 다른 뭐 권한쟁의 심판하겠다 이런 혼란을 가중시키는 언사를 할 게 아니라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가동하는 마당에 거기에 집중해 줄 것을 바라고 여당은 나름 아쉬움과 유감은 있지만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여야가 모두 다
힘을 쏟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남은 한 명도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최대행의 사실 이 절충안이 야권에서도 완전히 불리한 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일단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명 체제보다 8명 체제가 훨씬 더 나은 건 사실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 최고난대행이 한